네,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브리핑이 있었는데 브리핑과 관련돼서 교수님 몇 가지 하나 여쭤볼게요. 지금 블랙박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블랙박스가 수거되면 그 뭐 외국에 보내야 된다. 그거를 이제 해석해야 되니까. 예, 왜냐하면은 그거는 제작사에서 네. 그 분석하는 기법이나 그 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. 우리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 그 제작사로 가서 사고난 항공기 제작사로 가서 분석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쪽에 가서 교육을 받고요. 사고조사 위원들이 그리고 분석 장비들을 또 구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분석 시험실에서 김포에 있습니다. 그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분석 실험실에서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제작국인 그 보잉사. 보잉사나 또 거기에 관할돼 있는 NTSB가 그래도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분들하고 같이 하겠다. 협업을 해가지고. 예, 그러면 더 정확하게 분석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음성 기록 장치, 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 CVR이라는 것은 그거는 뭐 온전하게 지금 수거가 됐습니다. 보통 충격이 덜 받는 후미 부분에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FDR이라고 플라이트 데이터 리코더 그 비행 자료 기록 장치는 약간의 손상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손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손상됐더라도 일부 필요한 자료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. 뭐 최악의 경우에 이제 자료 확보가 불능한 것이지. 그래서 그거는 이 손상 정도에 따라서 알 수가 있는데 사실 분석하게 되면은 뭐 일주일이나 한 달 내에 알 수도 있는데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 아마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네.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고 비행기와 관련돼서 객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박스에서 두 가지, 음성과 비행기로 그다음에 관제탑과 칵핏, 조종실과 나눴던 교신 내용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비행기가 들어오면서 사고가 난 그 순간까지 비행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.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시간대별로 초 단위로 만약에 1, 2, 3에서 어떤 교신을 하고 그다음에 조종사가 어떤 조작을 했고 어떤 지역을 날고 있고 속도는 얼마고 자세가 어떤 자세를 유지했고 그다음에 기체 조작은 어느 것을 했고 뭐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뭐 그래서 랜딩 기어를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또 어떤 시도를 했는지까지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아마 그 사고조사에서의 어떤 가장 핵심 키가 바로 블랙박스죠. 그래서 비행 기록 장치라든지 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. 그러면 거기에는 또 관제사 목소리까지도 다 녹음이 됩니다. 네. 지금 블랙박스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모두가 다 의문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고 어라운드를 했을 때 원래 확인된 원래 예정됐던 여기 01 이 방향이 아닌 급선회를 통해서 19 이 방향으로 내리게 된 이 과정도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기록이 될 수 있겠네요. 당연하죠. 비행기 왜냐하면 내부의 사정이 다 그렇죠. 저장이 됐을 테니까요. 조종사들이 그 조작한 거, 그다음에 기장, 부기장 간에 서로 이제 협업을 하면서 조작한 내용, 그다음에 어떤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조종사 간 기재 취급까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. 그리고 엔진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특히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올라갔다가 5,000피트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와서 내리는 건데 그럼 이 부분에서 뭔가 이 조종사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. 급박하거나 가능한 한 빨리 내려야 되겠다. 그래서 어떤 그런 긴급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을 해서 위험을 느끼고 빨리 내렸다고. 이거는 조종사들이 하는 비상착륙의 개념입니다. 그러니까 강제 비상착륙. 그러니까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그렇습니다. 말씀이시죠?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. 네, 그렇군요. 자, 지금 이런 과정에서 어떻습니까? 사고 비행기 과거에 어떤 정비를 받았는지 이런 이력 조사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?
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사조위에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그 탑재 기록된 그 서류를 다큐멘터를 지금 갖고 갔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면 거기에 이제 누가 비행을 언제 했고 그다음에 정비사가 어떤 정비를 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탑재 일지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. 네. 또 그리고 정비 부서하고도 맞춰 보겠죠. 어느 누가 언제 어떤 작업을 했는지.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바로 사고 조사의 맨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조종사에 관한 그 어떤 그 자격 유지, 그다음에 비행 훈련, 그다음에 정비사에 대한 자격 유지, 비행 그 정비 이력, 그다음에 항공기 자체의 비행 이력과 정비 이력은 아주 기본이라고 볼 수 네.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송 교수님과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